디지털 배움과 기초, 품위 있는 네티즌 대기. 언니, 어서 와. 나 오늘은 현명이 여사의 조언이 필요해. 앉아. 명주야, 무슨 일이야? 내 평생의 숙제 중 한 명인 강힘찬 군. 우리 조카가 왜? 언니, 요새 학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 근데 자꾸 학교 1교시 수업에 출석 체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밤새 게임하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 1교시 수업에 지각을 했다는 거야. 뭐? 그러니 게임을 좀 잘하겠어? 힘찬이는 좀 잘난 척 했을 테고 친구들은 못마땅했겠지. 단톡 같은 데서 자꾸 따돌리나 봐. 어쩌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려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스마트폰을 좀 잘 쓰게 하는 방법 좀 배우러 온 거야. 역시 내 동생이다. 인터넷 에티켓과 이용 습관 갖추기. 요즘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도 많고 사이버 폭력도 많다던데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사는 힘찬이는 어떤 것 같아? 언니, 떼카라고 들어봤어? 떼카? 특정인을 카톡방에 초대해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거래. 그리고 피해 학생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욕을 하면서 괴롭히는 건 카톡 감옥. 또 한꺼번에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한 학생만 남게 하는 건 카톡 방폭. 정말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니? 언니, 이건 우리 힘찬이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어. 마침 다음 주에 내가 일일 교사를 하기로 했거든. 그때 인터넷 에티켓과 이용 습관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역시 현명주다. 온라인은 소통의 공간인데 누구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지. 언니, 우리 같은 40, 50대 성인들도 사이버 폭력이 말도 못해. 우리 아파트에 누가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거야. 부녀회장이 사진을 찍어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리고 자기 SNS에도 올렸나 봐. 젊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주차한다고. 그랬더니 악플이 너나 잘해라, 웬 지적질이야, 네 얼굴 좀 보자, 난리도 아니었어. 어쩌니? 그래서 내 티켓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티켓? 내 티켓은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야. 인터넷 이용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지켜야 할 상식적인 예절, 에티켓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내 티켓. 현명주의 내 티켓 강의. 그거 괜찮네.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나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유아, 청소년, 성인 연령대별로 과의존 척도를 진단해보고 전문가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해. 스마트폰 과의존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조절 실패.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업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도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은 원하는 정보와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과의존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강조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인터넷 예절, 그러니까 네티켓을 지켜야 하는지 얘기를 풀어나가면 되겠네. 얼굴이 안 보인다고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뿐 아니라 폭력이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야한 동영상을 퍼뜨리는 건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강조하려고. 좋지.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것이 좋겠어. 만약 내가 인터넷에서 욕을 먹었다면? 만약 누가 내 정보를 퍼뜨렸다면? 만약 누가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을 자기 것인 양 가져다 쓰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거 내가 힘찬이에게 한 말인데 사실 얼마 전에 익명 게시판에 엄청 악플을 달더라고. 그래서 속상해하는 힘찬이에겐 좀 안 됐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악플 달고 욕하는 게 상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 된다고 얘기했거든. 뭐 잘못했단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잘했네. 이번 일이 힘찬이에게 네티켓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마워 언니. 현명 자매가 뭉치니 천하무적이네? 네티켓 10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을 살펴보세요. 1.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2. 실제 상황에서 적용된 것과 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3.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5. 온라인에서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6.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7.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여야 합니다. 8.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9.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메신저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세요. 1.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기. 2.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지 않기. 3.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4.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 유포하지 않기. 5.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6.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올리지 않기. 사이버 폭력 이해하기. 스마트폰 과의존과 네티켓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고 예방하는 방법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사이버 폭력 경험자 통계도 들어가면 좋겠다. 성인들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 폭력 경험자라잖아. 그것도 괜찮겠다. 언니, 네티켓 강의 후에 애들이랑 토론을 좀 하려고 해.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관한 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다. 스마트폰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시청하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여기 디지털 배움터 카페에서 촬영을 좀 해도 될까? 물론이지. 안녕하세요. 현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의 4분의 1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경험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54.7%, 학생의 26.9%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것도 같은데요.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그 유형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셀카에 친구들이 관심 종자라거나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사진을 올리냐 같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충격이겠죠?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이나 게시판, 댓글, 쪽지 등으로 욕설이나 거친 언어를 쓰고 또 경멸적 표현 등을 하는 것은 사이버 언어 폭력에 해당합니다. 어느 날 이 친구는 친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한 걸 느끼는데요. 알고 보니 친구가 단톡방에 자기가 한 적 없는 이야기들을 올린 겁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아무나 보게 하는 이런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친함을 넘어서 과도하게 집착적으로 누구랑 만나는지, 뭘 하는지, 뭘 먹었는지를 계속 묻는 경우가 있죠.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또 댓글로 흔적을 남기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비하나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올려놓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는 분명한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자기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가 SNS에 돌아다니는 걸 봤다면 무척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신상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을 SNS에 언급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신상정보 유출입니다. 자기 이름을 딴 안티카페가 개설됐다면 어떨까요?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메시지 등에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동조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사이버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한다면 아무리 사이버상이라도 쉽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진 않겠죠?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4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한다. 둘째, 언어를 항상 신중하게 사용한다. 셋째, 내 정보를 소중하게 다룬다. 넷째,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한다. 잘 아셨죠? 여러분의 건강한 인터넷 활동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현명주였습니다. 대단하다, 현명주. 완전 떨려. 괜찮았어? 완전. 현명주 강의 덕분에 내 티켓을 많이 지키겠는데? 사이버 폭력도 많이 줄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고맙지. 플러스 인포메이션. 만약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복될 때는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거부했는데도 사이버 폭력이 반복되면 캡처 사진이나 녹음, 녹화 등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대응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부모와 교사에게, 성인은 주변의 피해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 없이 182나 희사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폭력 상담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화 상담은 1388 혹은 110으로, 휴대전화는 지역번호 더하기 1388이나 110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www.cyber1388.kr에 상담을 올리시면 24시간 이내 답변이 오고요. 1대1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한데요.
문자 보내기에서 수신자 번호에 샵 1388을 쓰고 고민을 전송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masul1388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샵 1388과 친구를 맺어도 상담 가능합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품위 있는 네티즌 대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